안녕하세요. 6월 19일 오전 시황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5개, 트위트 계정 11개, 차트 11종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금일 중요한 이슈들은 클리텍트, 그리고 JP모건,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채권, 달러 인덱스, 그리고 페드, 모건 스탠리, 솔라나, 루미스 이원 쪽, 백악관, 또 SEC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NIT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벤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협정을 굴욕적 항복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죠. 헤르세스 국방장관도 나토 동맹국들도 맹 비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협정 내부 균열에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내부에서도 강경파의 반발이 있고 이스라엘이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CME가 CFTC 소송 예고, 트럼프 인텔, 애플 파트너십, 애플 AI 메모리 한계를 다뤘습니다. CME 소송은 크립토, 파생상품 규제 권한을 둘러싼 다툼인데 오늘 뒤에 나오는 SEC, CFTC 공동 규정 요청이랑 같이 보면 파생상품 시장 규제가 하나씩 정리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중장기도와 방향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블룸버그입니다. 하나는 워시 채권 시장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며 다른 하나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중국 소비자 3억 명이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3천억 달러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중국이 글로벌 원자재 수요의 핵심 소비국이죠. 중국 소비가 줄면 원자재 수요가 줄고 특히 유가의 하방 압력이 더 가해지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죠.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안전자산 서사의 강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FT에서는 벤스가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는 내용, 그리고 스페이스X 200억 달러 채권 딜, EU 중국 무역 강경화 이렇게 내용을 다뤘습니다. 스페이스X 채권 딜은 AI 우주 자금 조달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는 신호이며 나스닥 AI 테마 단기 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가디언은 오늘 중요한 외신 뉴스가 나왔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봉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건데 60일 협상 기간 내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란이 협정을 이행하면서도 실리를 계속 챙기겠다라는 전략이죠. 통행료라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서 제재 해제 이후 돈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기준 3274포인트, 고점인 38,006 부근을 계속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횡보가 길어질 수 있고 그런 경우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 주변에서 계속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쌍봉 패턴일 수도 있고 매집 분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장이기 때문에 금일까지 특별한 무빙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겠죠. 현재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하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힘찬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코스피는 현재 9,290포인트, 2일봉 기준으로 플러스 2.5% 상승했습니다. 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스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조로 갈 건지 계속해서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갈 건지는 현재 여기서 어떻게 올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강하게 올리면 그만한 갭이 생기고 그 갭을 채우러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 또 매물대를 쌓고 그 매물대를 기반으로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를 보면 75달러 78센트이며 2일봉 기준 0.36% 상승했습니다. 어제 반등 예상 구간에서 다행히 반등이 나와줬고 저는 유가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통행료 이슈, 이스라엘 변수가 유가 하락을 막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며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온다라면 상단 추세선 80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내려오면서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또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현재 4,183달러 2일봉 기준으로 마이너스 1.75% 하락했습니다. 4,300 저항을 강하게 먹고 내려오고 있으며 기존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이제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지지는 3,900대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스 액션을 체크해야 되며 4,000 초반과 3,900 부근까지 왔을 때 이제 그 다음 자리는 어디인지 체크해서 추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과 달러 인덱스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현재 100을 돌파했고 2일봉 기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100일 직전 고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100일만 올라가면 그 위에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차트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저 노란색 저항선에 닿고 있을 때
계속해서 100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맞게 100을 진짜 돌파해줬죠. 지금은 어디까지 가서 힘이 빠지느냐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10년물 4.455%, 30년물은 4.9%, 어제보다 소폭 내려왔고 FOMC 이후 채권을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크온 신호를 볼 수 있고 채권 금리 하락과 달러 인덱스 상승이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묘한데 지금은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워시 시장이 인플레 2% 달성 유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가 상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보면 미체결에선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의미한 기준 60K 초반을 깨느냐 또는 67K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 두 구간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미체결에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인지가 넓고 또 가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과도한 해석보다는 자리를 기다리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경우 62,000, 62,900대 기준으로 하방으로 61,000까지 그리고 상방으로는 65,000까지 단기적인 스타로스 물량들이 물려져 있습니다. 아래 구간은 계속해서 지지 역할을 해줄 것이고 상방은 가속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펀딩미도 계속해서 혼조세 방향이 나오지 않고 어디 한쪽에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CBD 경우도 이 가격대에서 이 고래의 매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개미들의 움직임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털든가 확실한 반등을 주어서 그 구간에서 세력들의 의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팁을 보겠습니다. 아직 6월 18일은 집계가 안 되고 있지만 현재 들어온 걸 보면 플러스 600만 달러, 6월 17일은 마이너스 8,20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경우 6월 18일 아직 집계가 안 돼 있고 17일 마이너스 2,930만 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유출 속도나 규모가 완화가 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일 집계가 되면 추후에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뉴스 보겠습니다. 크레이텍트 막판 스퍼트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당파 협상단이 다음 주에 집중 스프린트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8월 외 휴가 전처리가 사실상 마지노선이죠. 이 통과가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근거를 갖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드의 지니어스 액트 첫 번째 규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핀첸, OCC, FDIC, 페드가 공동으로 제안을 했고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공식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규제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합법화 기반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며 달러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EC와 CFTC 파생상품 정의 통일입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크립토 파생상품 분류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거죠. CME 소송과 맞물려 보면 결국 파생상품의 시장이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 기관 진입 기반의 강화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 이더리움 솔라나 ETF 동시 신청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브리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뉴스 중 하나인데 미국 3대 투자은행이 동시에 신청했다는 것은 기관들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로미스 의원 발언이 오늘 크립토 뉴스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비트코인 5분의 1을 20년 보유하면 국채를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자산 SBR이라고 하는데 미국 국채 문제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죠. 이 내러티브로 작용하면 비트코인의 장기 수요가 구조화될 수 있고 국가 단위 수요는 개인이나 기관 수요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JP모건 비트코인 생산원, 다음은 솔라나 토커나 주식 거래량이 하루에 1억 1,600만 달러였습니다. 전체 블록체인의 94%를 솔라나가 독점한 거로 볼 수 있고 모건 스탠리 솔라나 ETF 시험과 시너지를 이룬 뉴스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세일러가 AI로 STRC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도가치 100달러 대비 13% 할인된 87달러 매수 기회라는 내용인데 세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AI를 연결하는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현재 STRC, 이 고질적인 문제, 디패깅의 리스크를 하루빨리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악관과 엔트로픽이 AI 보안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가 AI 위험을 직접 평가하고 규제 기준을 만드는 건데 AI 거버넌스 제도화는 크립토 그리고 AI 융합 서사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CME 소송, 이란 통행료, 벤스, 이스라엘 공방 이렇게 세 가지 주제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 시나리오는 클레이텍트 통과, 기관 자금 타임라인, 비트코인 수급 폭발,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더리움 솔라나 ETF, 그리고 비트코인 유입 전환 또는 유출이 완화되는지, 달러 인덱스 100일 돌파 실패, 코스피와 나스닥 고점 시도 그리고 지지해주는지, 하방은 달러 인덱스 100일 돌파 안착 그리고 나스닥 횡보 이탈, 이란 통행료 이스라엘 협정 이행 준열, JP모건 마이너 항복, 해시레이트 급락, 그리고 클래리텍트 지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체크포인트 5가지 잘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클래리텍트 규제 모멘텀과 달러 인덱스 100일 이하는 거시경제 변수가 비트코인 방향 그리고 전체 자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한쪽이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이니까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확인 없이 베팅하는 구간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주말이니까 공식 브리핑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시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